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태민의 비트모빅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을 정리한 두 개 문서인데요. 주제가 뉴베드포드 업그레이드랑 모빅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술 업데이트 소식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모빅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빅이 왜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그 화폐현상 재현 실험을 공식적으로 끝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챕터 1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완전히 다른 목표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사설등기소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와, 사설등기소. 뭔가 성공적으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출항하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뉴베드포드라는 배가 어떤 정비를 마치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그 항해 일지를 한번 같이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닻을 올려볼까요? 우선 뉴베드포드 업그레이드라는 이 이름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보통 기술 업그레이드는 뭐 런던이나 상하이처럼 그냥 도시 이름을 붙이는데 뉴베드포드는 뭔가 이야기가 담겨있는 느낌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창시자가 의도한 핵심입니다. 뉴베드포드가 허먼 멜빌의 소설 그 백경에 나오는 실제 항구 도시 이름이죠. 19세기에 여기서 나온 고래 기름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개발 단계마다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하는 것처럼 모빅도 이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런 상징성을 부여한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심지어 업그레이드 후에 생기는 첫 블록,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에 이 도시가 한때 세계를 빛냈다. 이런 문구를 새겨넣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단순한 코드 변경이 아니네요. 진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배가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선체를 어떻게 뜯어 고쳤나요? 자료를 보니까 깨끗한 장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던데요. 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깨끗한 장부예요. 기존 비트코인의 10년치 거래 기록을 전부 덜어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언노운 코인들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이고요. 비유하자면 낡고 오래된 가구로 가득 찬 집을 싹 비우고 완전히 새로운 인테리어로 새 출발을 하는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암호화폐 세계에서 거래 기록, 그러니까 역사를 지운다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발상 아닌가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장부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 그걸 초기화한다는 건 이거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의 거래 과정은 사라져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잔액 정보는 완벽하게 새 장부로 이전된다는 겁니다. 아, 은행에서 과거 입출금 내역은 지워도 최종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물론 사용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고요. 모빅 수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거의 복잡성을 털어내고 좀 가볍게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발행량이네요. 1970만 개로 딱 정해지고 이게 이미 프리마이닝된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처럼 최종적으로 2100만 개를 향해 가지만 이 모든 수량이 이미 생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메인넷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그 히스토리 초기화랑 맞물려서 모든 사용자가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알아둬야 할 점도 있겠어요. 1월 11일 자정이라는 특정 시간을 정한 이유가 온체인 활동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고 그래서 P2P 거래소를 포함해서 최대 하루 정도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공지도 있었죠. 네, 그렇죠. 안전하게 이사하려고 잠시 문을 걸어 잠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배 엔진이랑 구조를 바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항해의 목적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항해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기존 비트코인 10년치 장부를 버린다는 건 초창기 모빅의 핵심 정체성이었던 그 고래 사냥 전략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포기라기보다는 진화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래 사냥은 2019년이라는 과거 시점의 비트코인 장부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 당시 비트코인 보유자들한테 모빅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방식 대신에 미래의 장부를 복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래 사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LTM이나 모테코인이 바로 그 예시고요. 미래의 장부를 복사한다고요?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27년 12월 31일 자정의 비트코인 잔액명단, 즉 스냅샷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딱 되면 해당 명단을 가져와서 그 명단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 코인을 소각하면 약속된 비율에 따라서 무빅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일종의 별도 프라이빗 체인을 여는 방식입니다. 아,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습니다.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진 고래들은 푼돈에 연연하는 천출의 성향이 있어서 참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솔직히 이건 좀 너무 희망적인 가정 아닌가요? 수백억 자산가가 과연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자신한테는 푼돈일 수도 있는 다른 코인을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천출의 성향이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자라고 해서 공짜 돈을 마다하진 않는다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네, 교환 비율을 10대 1이나 5대 1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설정하면 아무리 부유한 고래라도 움직일 유인이 충분하다는 계산이죠.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인 셈입니다.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의 미래장부 복사로 성공한 선례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모빅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급진적인 변화, 배를 통째로 개조하고 항로까지 바꾸는 데에는 분명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목적지가 보였기 때문일 텐데요. 모빅의 역사를 두 개의 챕터로 나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챕터 1은 화폐 현상 재현 실험이었습니다. 가격이 10만 원 이상에서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이 실험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안주하면 결국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수많은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처럼 정체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는 거죠. 아, 그래서 챕터 2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챕터 2, 즉 부가가치 생산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겁니다. 2026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될 거다. 그리고 모빅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사설 등기소 비즈니스 모델?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모빅 블록체인을 화폐처럼 막 빈번한 거래에 쓰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상태 머신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한 어떤 진술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던 원본이다. 이걸 블록체인에 영원히 박제해주는 서비스죠. 위변조가 불가능하게요. 자료에 나온 그 명함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당신의 명함에 QR코드가 있고 누군가 그걸 스캔하면 당신이 허용한 정보들만 뜨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졸업, 국세청 모범 납세자 선정 같은 검증된 정보 목록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정보들이 진실이라는 걸 블록체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다 기록될 뿐이니까요. 그럼 이 서비스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치는 두 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증이에요. 이 정보의 진위 여부는 AI나 기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졸업 여부는 실제 하버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차 확인하는 식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검증 서비스 비용으로 건당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 사람이 먼저 검증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블록체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 검증된 홍길동은 하버드 졸업생이다라는 그 진술을 모빅 블록체인의 해시값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제 그 정보는 누구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영원한 원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객은 제3자가 검증한 팩트가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사실 확인은 아날로그적인 인간관계망이 하고 블록체인은 그 확인된 사실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디지털로 증명해주는 역할. 와, 굉장히 흥미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상 이건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DID 솔루션 시장에 뛰어드는 셈인데 이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 모델이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단순함과 강력함에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컨소시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검증, 더하기 블록체인의 불변성, 딱 이 두 가지 원칙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오테버스 주식회사라는 명확한 사업 주체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점도 아주 구체적이고요. 바로 그 오테버스가 생태계의 세 번째 기둥이 되는 거군요. 이 세 기둥 전략이 모빅의 최종 설계도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사설 등기소 사업을 중심으로 모빅 생태계를 완성하는 세 기둥 전략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프로젝트의 뼈대를 이루는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 즉 콘솔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생태계를 확장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단기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10만 명 규모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이 오테버스, 부가가치를 실제로 생산해서 그 과실을 생태계 전체에 되돌려주는 강력한 경제 엔진인 거죠. 세 번째 기둥인 오테버스의 운영 방식이 특히 인상 깊어요. 창시자 본인 사재로만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 배당 없이 모든 수익을 시장에서 모빅을 다시 사들여서 소각하는 바이백 소각 모델을 채택했죠. 이건 사실상 영리 기업을 비영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서 토큰 가치를 올리겠다는 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의 핵심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창시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생태계에 환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통해서 참여자들한테 이 배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업이 성공하면 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모빅의 양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높아져서 가치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심지어 창시자 본인의 은퇴 계획,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계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라서 외부 투자를 받을 시점이 되면 창시자 본인 지분 한 60-70%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가장 비싼 가격에 모빅을 구매했던 홀더들 순서대로 주식과 무상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모빅은 전량 공개 소각하고 은퇴하겠다는 로드맵이죠. 와, 자신의 퇴장마저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고래잡이 항구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기술적 이주, 새로운 고래 사냥, 그리고 사설 등기소라는 부가가치 생산 모델, 마지막으로 창시자의 전적인 퇴장으로 완성되는 바이백 시스템까지 정말 거대하고 치밀한 로드맵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높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두바이에 설립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 즉 이 공공재를 특정 국가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모빅의 뉴 매드포드 업그레이드라는 항해 계획서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술 이주를 넘어서는 거네요. 화폐 실험이라는 안락했던 항구를 떠나서 사설 등기소라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찾아 나서는 챕터 2의 본격적인 출항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오테버스라는 영리기업의 수익 전체를 생태계 가치 상승에만 사용하는 그 경제 모델은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화폐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신뢰의 증명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업계의 오랜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설 등기소, 이런 대담한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외부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커뮤니티의 신뢰와 창시자의 자본으로 쌓아올린다는 점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철학 자체가 앞으로 블록체인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이 의심받는 시대에
절대적인 진실을 기록하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 앞으로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100만 원이라는 비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경력에서 단 하나의 사실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영원히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더해줄까요?